문제 2번. 유량비례 분류 밸브의 분류 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사용하는가? 1번 1, 1에서 36, 1. 2번 1, 1에서 27, 1. 3번 1, 1에서 18, 1. 4번 1, 1에서 9, 1. 정답은 4번. 유량비례 분류 밸브의 분류 비율은 일반적으로 1, 1부터 9, 1까지 사용됩니다. 이 범위는 유체가 통과하는 양을 정확하게 조절하면서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실제 적용 시 기술적 한계나 효율성 문제로 인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 1에서 36, 1이나 1, 1에서 27, 1범위는 유량 조절의 정밀도가 떨어져 실제 작업에서 불안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 5번. 미리 정한 복수의 입력 신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였을 경우에만 출력의 신호가 나오는 공합 회로는 1번 AND 회로, 2번 OR 회로, 3번 NOR 회로, 4번 NOT 회로. 정답은 1번. AND 회로가 정답입니다. AND 회로는 여러 개의 입력 신호들이 모두 본 상태일 때만 출력이 한으로 작동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은 복수의 입력 신호가 동시에 만족되어야 출력 신호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는 AND 회로의 특성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OR 회로는 하나 이상의 입력 신호만 돈 상태이면 출력이 산으로 작동하므로 문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NOR 회로는 모든 입력 신호가 조프일 때만 출력이 산이 되므로 복수의 입력 신호들이 동시에 만족해야 출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NOT 회로는 단일 입력 신호에 대한 반전을 수행하므로 여러 개의 입력 신호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므로 해당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6번. 공기압 장치의 배열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공기압 축기 공기 탱크 에어드라이어 공기압 조정 유닛, 2번 공기압 축기 에어드라이어 공기압 조정 유닛 공기 탱크, 3번 공기압 축기 공기압 조정 유닛 에어드라이어 공기 탱크, 4번 에어드라이어 공기 탱크 공기압 조정 유닛 공기압 축기.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공기압 축기는 먼저 공기를 압축하고 그 다음으로 공기 탱크에 저장합니다. 이때 공기 탱크는 압축된 공기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장소로 작동합니다. 이후 에어드라이어를 통해 공기 속의 습기를 제거한 후 마지막으로 공기압 조정 유닛을 이용해 필요한 압력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번과 3번은 에어드라이어가 공기압 조정 유닛보다 먼저 위치해야 하는데 반대로 되어 있어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4번은 공기압 축기가 가장 첫 단계로 필요하므로 이 순서는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장치의 역할을 고려하면 1번이 가장 적합한 배열입니다. 문제 7번. 자동화 라인에 사용하는 공기압력 게이지가 0.5GPA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사용되고 있는 공합 동력 장치는 1번 팬, 2번 압축기, 3번 송풍기, 4번 공기 여과기.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잡축기입니다. 공기압력 게이지가 0.5GPA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높은 압력을 가진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축기는 대기 중의 공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공기를 생성하는 장비로 자동화 라인에서 필요한 특정 압력값을 유지하기에 적합합니다. 1번 팬과 3번 송풍기는 주로 공기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고압의 공기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4번 공기 여과기는 공기 중의 먼지나 오염물을 제거하는 장비로 압력을 높이는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언급된 압력값에 가장 적합한 장비는 압축기입니다. 문제 8번. 유압 실린더의 조립 형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일체형 방식,
2번 슬라이딩 방식, 3번 우플렌지 방식, 4번 볼트 삽입 방식. 정답은 2번. 유압 실린더의 조립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 슬라이딩 방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체형 방식은 실린더 바디와 피스톤이 한 덩어리로 제작되어 있어 별도 조립이 필요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플랜지 방식은 실린더의 끝부분에 플랜지를 장착하여 고정하는 구조이며, 볼트 삽입 방식은 특수한 연결 부위를 통해 실린더를 조립하고 분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슬라이딩 방식이라는 용어는 유압 실린더의 일반적인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다른 기계나 장치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답은 2번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문제 9번. 방향 제어 밸브의 연결구 표시 중 공급 라인의 숫자 및 영문 표시는 1번 1A, 2번 2B, 3번 1P, 4번 2R. 정답은 3번. 정답은 질, P입니다. 방향 제어 밸브의 연결구 표시에서 공급 라인은 항상 숫자 1과 알파벳 P를 사용합니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이유로 각각의 라인에는 고유한 번호와 알파벳이 지정되어 있으며, 공급 라인은 반드시 딜분과 P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나 R 같은 옵션은 방향 제어 밸브에서 공급 라인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닙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는 1번 유압 탱크, 2번 액추에이터, 3번 유압 펌프, 4번 공기 압축기. 정답은 2번. 액추에이터가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액추에이터는 고압의 유체를 받아 힘을 발생시키거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체 에너지인 압력을 직접적으로 기계적 움직임으로 바꿉니다. 유압 탱크와 공기 압축기는 주로 유체의 저장과 공급 역할을 하며 에너지를 변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압 펌프는 반대로 기계적인 회전력이나 운동 에너지를 고압의 유체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액추에이터가 유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문제 12번. 유압장치에서 작동률을 통과, 차단시키거나 또는 진행 방향을 바꾸어주는 밸브는 1번 유압 차단 밸브, 2번 유량 제어 밸브, 3번 압력 제어 밸브, 4번 방향 전환 밸브.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방향 전환 밸브입니다. 유압장치에서 작동 후의 진행 방향을 바꾸거나 통과시키지 않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 바로 방향 전환 밸브입니다. 이 밸브는 피스톤이나 사이림 등의 운동 방향을 제어하여 기계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1번 유압 차단 밸브와 3번 압력 제어 밸브는 각각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시스템 내에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므로 방향 전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2번 유량 제어 밸브는 유체의 흐름 속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며 진행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진행 방향을 바꾸거나 통과시키지 않는 기능은 방향 전환 밸브가 가장 적합합니다. 문제 13번. 공압의 특성 중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이물질에 강하다, 2번 인화의 위험이 없다, 3번 에너지 축적이 용이하다, 4번 압축 공기의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이물질에 강하다입니다. 공압 장비가 이물질에 강한 특성은 그 장점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물질이 혼입되면 공압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은 공합의 장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은 압축 공기가 불연성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을 높이고 3번과 4번은 에너지 효율. 별표 해설, 별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물질에 강하다는 것은 공합 장비의 장점이 아니며 실제로 이물질이 혼입되면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공합의 장점을 잘 나타내는데 2번은 안전성, 3번과 4번은 에너지 효율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제 14번. 동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용한 힘의 크기와 움직인 거리의 곱이다. 2번 작용한 힘의 크기와 움직이는 속도의 곱이다. 3번 작용한 압력의 크기와 움직인 거리의 곱이다. 4번 작용한 압력의 크기와 움직이는 속도의 곱이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동력이란 일정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를 나타내며 이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그 힘이 움직이는 속도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작용한 힘의 크기와 움직이는 속도의 곱이 동력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1번과 3번은 이를 나타내는 공식으로 이는 힘의 크기와 그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동력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므로 이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4번은 압력을 사용하고 있어 잘못된 개념입니다. 동력과 관련된 설명에서는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16번. 속도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스톤을 고속으로 움직이게 하는 공합 실린더는? 1번 텐덤형 공합 실린더. 2번 다위치형 공합 실린더. 3번 텔레스코프형 공합 실린더. 4번 임팩트 실린더형 공합 실린더.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임팩트 실린더형 공합 실린더입니다. 이 타입의 실린더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피스톤을 만들어내기 위해 특수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빠른 속도와 큰 충격력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인 텐덤형, 다위치형, 텔레스코프형은 주로 공간 효율성이나 출력 증가를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고속 운동을 특화한 임팩트 실린더와는 성능이 다릅니다. 문제 17번. 다음 중 작동유의 열화 판정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성상시험법. 2번 초음파 진단법. 3번 레이저 진단법. 4번 플라즈마 진단법. 정답은 1번. 정답은 성상시험법입니다. 성상시험법은 배터리나 케이블 같은 전기 부품의 내부 상태를 이미지화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작동유의 열화 판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면 초음파 진단법이나 레이저 진단법은 주로 물리적인 결함을 찾아내는 데 사용되며 전기 부품 내부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플라즈마 진단법은 특정 종류의 고장 감지에 쓰이지만 일반적인 작동유의 열화 판정에는 활용도가 낮습니다. 문제 18번. 위치 검출용 스위치의 부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스위치 부하의 설계 선정 시 부하의 과도적인 전기 특성에 주의한다. 2번 전기 용접기 등의 부근에는 강한 자개가 형성되므로 거리를 두거나 차폐를 실시한다. 3번 직렬 접속은 몇 개라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스위치의 누설 전류가 접속 수만큼 커지므로 주의한다. 4번 실린더 스위치는 전기 접점이므로 직접 전격 전압을 가하면 단락되어 스위치나 전기 회로를 파손시킨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올바르지 않은 문구입니다. 위치 검출용 스위치를 직렬로 연결할 때 실제로 여러 개의 스위치를 직렬로 연결하면 누설 전류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병렬 또는 단독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올바르게 설계된 부하를 사용해야 함을 언급하며 스위치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중요합니다. 2번은 강한 자석이나 전기 용접기 등이 생성하는 자력으로 인해 스위치가 잘못 동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거나 차폐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은 실린더 스위치의 특성에 대해 올바르게 언급하고 있으며 과도한 전압이 스위치를 손상시킬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스위치 직렬 접속과 누설 전류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문제 19번. 다음 중 유압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1번 안전 밸브, 2번 제어 밸브, 3번 유압 모터, 4번 유압 펌프. 정답은 4번. 유압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유압 펌프입니다. 유압 펌프의 역할은 기계 에너지를 액체에 전달하여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압력이 다양한 작업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안전 밸브, 제어 밸브, 그리고 유압 모터는 각각 특정한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유압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안전 밸브는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고 제어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며 유압 모터는 유압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 다양한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따라서 이들 장치들은 유압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유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 20번. 압축 공기의 저장 탱크를 구성하는 기기가 아닌 것은 1번 압력계, 2번 차단 밸브, 3번 유량계, 4번 압력 스위치. 정답은 3번. 압축 공기의 저장 탱크를 구성하는 기기는 주로 압력을 측정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인 3번 유량계는 공기가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측정하는 장치이므로 저장 탱크의 기본적인 작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1번 압력계, 2번 차단 밸브, 그리고 4번 압력 스위치는 각각 탱크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고 필요할 때 공기를 차단하며 특정 압력이 되면 이를 감지하여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기기는 저장 탱크의 안전한 작동에 필수적입니다. 문제 21번. 순수 공합 제어 회로의 설계에서 신호의 트러블을 제거하는 방법 중 메모리 밸브를 이용한 공기 분배 방식은 1번 2분의 3의 밸브의 사용 방식, 2번 시간지연 밸브의 사용 방식, 3번 캐스케이드 체인 사용 방식, 4번 방향성 리밋 스위치의 사용 방식. 정답은 3번. 정답은 캐스케이드 체인 사용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공합 제어 회로에서 신호 중복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밸브를 이용한 공기 분배 방식에서는 각 단계가 서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중복된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과 2번은 각각 특정 상황에서 시간 지연이나 공기의 방향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내에서 신호 중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번의 방향성 리밋 스위치는 공기의 흐름 방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역시 신호 중복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문제 22번. 공기 마이크로미터 등의 정밀용에 사용되는 공기 여과기의 여과 엘리먼트 틈새 범위로 옳은 것은 1번 5잼 이하, 2번 5에서 10댐, 3번 10에서 40댐, 4번 40에서 70댐.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즉 5에서 10잼기입니다. 공기 여과기는 정밀한 장비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데 특히 마이크로미터 같은 정밀 도구는 아주 작은 먼지 조각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매우 정제된 공기가 필요합니다. 5에서 10잼개 여과 범위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며
더 큰 여과 틈새는 미세한 먼지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정밀 도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작은 범위는 공기의 유속을 감소시키고 장비 작동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 23번. 무부하 회로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유온의 상승 효과, 2번 펌프의 수명 연장, 3번 유압유의 노화 방지, 4번 펌프의 구동력 절약. 정답은 1번. 무부하 회로의 장점 중 유온의 상승 효과가 아닌 이유는 무부하는 유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온 상승은 무부하 상태에서 원치 않는 결과이며 다른 옵션들은 모두 무부하 회로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온의 상승 효과는 실제로는 부정적인 효과이므로 정답입니다. 펌프의 수명 연장은 무부하 상태에서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마모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장점입니다. 유압유의 노화 방지는 무부하로 인해 과도한 열이 발생하지 않아 유압유의 성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펌프의 구동력 절약은 무부하 상태에서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입니다. 문제 24번. 유압을 측정했더니 압력계의 지침이 50kgf 제곱센티미터일 때 절대 압력은 약 몇 kgf 제곱센티미터인가? 1번 35, 2번 40, 3번 51, 4번 61. 정답은 3번. 유압을 측정할 때 압력계가 표시하는 값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압력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50kgf 제곱센티미터는 대기압을 더한 값이므로 절대압력은 이 값을 대기압으로부터 뺀 값의 대기압을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유체 내의 압력인 절대압력은 50kgf 제곱센티미터에서 대기압을 빼고 다시 더하면 약 51kgf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런 계산 과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간과한 결과로 틀린 것입니다. 문제 25번. 베르누이의 정리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닌 것은? 1번 위치 에너지, 2번 마찰 에너지, 3번 운동 에너지, 4번 압력 에너지. 정답은 2번. 베르누이의 정리에서는 유체가 이동하면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압력 에너지 사이에서 에너지 변환을 통해 전체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마찰 에너지는 외부와의 충돌이나 내부 저항으로 인해 생기는 에너지 손실로 유체의 에너지 보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르누이의 정리에서 언급되는 에너지에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압력 에너지가 포함되지만 마찰 에너지는 이들 중 제외되어 있습니다. 문제 26번. 실린더의 동작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검출 센서의 종류, 2번 실린더의 피스톤에 가해지는 부하, 3번 실린더 흡기 측에 압력을 공급하는 능력, 4번 실린더 배기 측의 압력을 배기하는 능력. 정답은 1번. 실린더의 동작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주로 실린더 내부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출 센서의 종류가 아닌 다른 세 가지 옵션들이 실린더의 동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린더의 피스톤에 가해지는 부하, 흡기 측 압력 공급 능력, 배기 측 압력 배기 능력은 모두 실린더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검출 센서는 주로 실린더의 위치나 상태를 감지하고 제어하는데 사용되므로 동작 시간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 27번. 증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구 측 압력은 공압을, 출구 측 압력은 유압으로 변환하여 증압한다. 2번 지갑식 증압기는 공압 실린더부와 유압 실린더부가 있고 이들 내부에 중압 노드가 있다.
3번 이압식 증압기는 지갑식과 구조가 유사하며 공유압 변환기가 오일 탱크 전단에 설치되어 있다. 4번 증압기는 일반적으로 중압비 10에서 25 정도의 것이 많으며 공기압 0.5잼PA일 때 발생하는 유압은 5에서 12.5잼PA 정도이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압식 증압기는 지갑식과 구조가 다르며 공유압 변환기가 오일 탱크 전단에 설치되어 있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압식 증압기에서는 압축 공기를 저장한 후 이를 유체로 바꾸어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갑식과는 다릅니다. 다른 보기들 중 1번, D번, 그리고 4번은 모두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압기는 공기 압력을 유체 압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이 과정에서 입구와 출구의 압력 차이를 이용합니다. 지갑식 증압기는 공압 실린더부와 유압 실린더부가 있으며 중앙에 로드가 위치하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유압 범위도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제 28번. 다음의 오염물질 중 밸브 몸체의 고착, 실 불량, 누적에 의한 화재 및 폭발, 오염 등의 원인이 되는 이물질은? 1번 녹, 2번 유분, 3번 수분, 4번 카본. 정답은 4번. 카본이 올바른 답입니다. 카본은 장기간 누적되면 밸브 몸체에 고착되어 작동을 방해하거나 실 부분을 손상시켜 유체가 새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장비 오염도 심각해집니다. 반면에 녹은 주로 부식으로 발생하며 고착이나 누유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카본보다 덜합니다. 유분은 윤활 작용을 하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수분은 부식을 촉진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고착이나 누유를 일으키는 것은 카본보다 덜합니다. 문제 29번. 입력 라인용 필터의 막힘과 이로 인한 엘리먼트의 파손을 방지할 목적으로 라인 필터에 부착하는 밸브는? 1번 귀환 밸브, 2번 릴리프 밸브, 3번 체크 밸브, 4번 어큐뮬레이터. 정답은 2번. 릴리프 밸브가 정답입니다. 릴리프 밸브는 압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를 방출하여 시스템 내의 과도한 압력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입력 라인용 필터에서 막힘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생기는 과도한 압력을 완화시켜 필터나 연결된 엘리먼트를 보호합니다. 귀환 밸브는 주로 유체의 흐름 방향을 제어하여 역방향으로 유동이 되지 않게 하는데 막힘에 따른 과도한 압력을 완화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체크 밸브 역시 유체가 정해진 방향으로만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릴리프 밸브와 같은 압력 조절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큐뮬레이터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장치로 막힘에 따른 과도한 압력을 완화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이 없습니다. 문제 30번. 실린더의 귀환 행정 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귀환 속도를 빠르게 하여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밸브는? 1번 이압 밸브, 2번 셔틀 밸브, 3번 체크 밸브, 4번 급속 배기 밸브.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급속 배기 밸브입니다. 귀환 행정 시 실린더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배기를 빠르게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바로 급속 배기 밸브입니다. 이 밸브는 공기가 빨리 나가도록 돕아서 실린더의 귀환 속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다른 옵션들 중에서는 이압 밸브, 셔틀 밸브, 체크 밸브 모두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귀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체크 밸브는 공기가 한 방향으로만 통과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32번. 빌딩, 아파트 물탱크의 수위를 검출하는 스위치는? 1번 포토 스위치, 2번 한계 스위치,
3번 근접 스위치. 4번 플로트 계전기. 정답은 4번. 플로트 계전기는 물탱크의 수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제어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치입니다. 플로트 계전기의 작동 원리는 플로트가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전기를 차단하거나 연결함으로써 물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자동으로 펌프를 작동시키거나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포토 스위치나 근접 스위치는 비디나 전자파를 이용하여 물의 존재 여부를 감지하는데 이들은 물 위에서 정확하게 수위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개 스위치는 물이 닿아야 작동하는 구조로 물탱크 내부의 정확한 수위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33번. 전력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1번 전압 곱하기 쌓인 저항. 2번 저항 전류. 3번 전압 곱하기 쌓인 전류. 4번 전압 저항. 정답은 3번. 정답은 전압 곱하기 쌓인 전류입니다. 이 식은 전기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나타내며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전력을 구할 때는 전압과 전류가 함께 작용해야 하므로 단독으로 표현된 저항이나 다른 변수들만 사용한 식은 올바른 전력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틀린 보기 중에서는 전압 곱하기 쌓인 저항은 저항을 통해 흐르는 전기의 양인 전하량과 관련되지만 이는 전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또한 저항 전류, 전압 저항도 전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이러한 식들은 주로 저항값이나 전압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문제 34번. 구동회로에 가해지는 펄스 수에 비례한 회전각도만큼 회전시키는 특수 전동기는? 1번 분권 전동기. 2번 직권 전동기. 3번 타여자 전동기. 4번 직류 스태핑 전동기.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직류 스태핑 전동기입니다. 이 전동기는 입력되는 펄스의 수와 크기에 따라 정확한 회전각을 결정하여 작동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설명하는 펄스 수에 비례한 회전각도라는 특징이 가장 잘 맞아떨어집니다. 1번 분권 전동기, 2번 직권 전동기, 그리고 3번 타여자 전동기는 각자의 역할과 구조가 있으며 펄스 수에 따른 정밀한 회전각 조절이라는 특징은 없습니다. 이러한 전동기들은 주로 전류의 크기에 따라 회전 속도나 힘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문제 35번. 자석 부근에 못을 놓으면 못도 자석이 되어 자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절연. 2번 자화. 3번 자극. 4번 전자력. 정답은 2번. 정답은 자화입니다. 자석의 자기력이 못을 감싸면 못 안팎의 미세한 남극과 북극이 형성되어 자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현상이 바로 자화입니다. 다른 보기 중에서는 절연이 전기 회로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극은 자기장의 물체가 영향을 받는 것만을 말하며 전자력은 서로 다른 전하 사이의 힘을 나타내므로 해당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 37번. 금속 및 전해질 용액과 같이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도체. 2번 저항. 3번 절연체. 4번 반도체.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도체입니다. 도체는 전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돕는 물질로 금속이나 특정 전해질 용액처럼 전기가 잘 통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가 쉽게 흘러넘어갈 수 있는 물질은 바로 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항, 절연체, 그리고 반도체는 각각 전기를 막아내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 문제에서 설명한 특성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절연체는 전기가 통과하지 않도록 막으며 반도체는 전기를 일부만 통과시킵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 제38번. 시퀀스 제어계의 구성 요소에서 검출부, 명령처리부, 조작부, 표시경보부를 총칭하여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제어부, 2번 제어 대상, 3번 조절기, 4번 제어 명령.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제어부 D입니다. 시퀀스 제어계에서 검출부, 명령처리부, 조작부, 표시경보부는 모두 제어 과정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주요 구성 요소들로 이들을 총칭하여 제어부라고 부릅니다. 다른 보기 중 조절기는 제어계에서 특정 변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제어 과정의 관리자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따라서 검출, 명령 처리, 조작, 표시 경보 등이 포함된 부분을 제어부로 정의하며 이외 보기들은 해당 문제의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40번. 발전기의 배전반에 달려있는 계전기 중 대전류가 흐를 경우 회로의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 1번 과전압 계전기, 2번 과전력 계전기, 3번 과속도 계전기, 4번 과전류 계전기.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이 장치의 역할은 대량의 전기가 순간적으로 흐르는 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로를 끊어 기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번과 2번 옵션인 과전압 및 과전력 계전기는 각각 전압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나 전력 소비량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 문제가 될 때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전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3번의 과속도 계전기는 발전기나 모터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져 이상 상황을 감지할 때 사용되며 전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41번. 전압계 사용법 중 틀린 것은? 1번 전압의 크기를 측정할 시 사용된다. 2번 교류 전압 측정 시에는 극성에 유의한다. 3번 전압계는 회로의 두 단자의 병렬로 연결한다. 4번 교류 전압을 측정할 시에는 교류 전압계를 사용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교류 전압 측정 시에는 극성에 유의한다가 맞습니다. 교류 전압은 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전압계를 사용할 때는 양극과 음극을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교류 전압 측정 시 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보기 중 D번은 전압계의 기본적인 역할이므로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은 전압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전압계는 회로의 병렬로 연결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올바른 값을 얻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교류 전압을 측정할 때 적절한 전압계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맞습니다. 문제 42번. 비접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간접 조작에 의해 열리거나 닫히는 접점. 2번 전환 접점으로 A 접점과 B 접점을 공유한 접점. 3번 항상 열려 있다가 외부의 힘에 의하여 닫히는 접점. 4번 항상 닫혀 있다가 외부의 힘에 의하여 열리는 접점.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비접점이란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닫혀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특정 조건이나 힘에 의해 열리는 접점을 말합니다. 이는 전기 회로를 차단하거나 다른 회로로 전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1번은 잘못된 이유, 간접 조작에 의해 열리거나 닫히는 접점은 비접점의 정확한 특징을 설명하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젠시 접점을 의미합니다. 2번은 잘못된 이유, A 접점과 B 접점을 공유하는 전환 접점이라는 개념은 비접점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접점이 열리거나 닫히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3번은 잘못된 이유, 항상 열려 있다가 외부 힘으로 닫히는 접점을 의미하는 것은 젠시과 반대되는 개념인 노를 나타내며 비접점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제 43번. 반도체 소자는 작은 신호를 증폭하여 큰 신호를 만들거나 신호의 모양을 바꾸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압과 전류의 용량을 크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중 반도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항률이 10대 4잼 기하를 말한다. 2번 O-P형 반도체는 전공, 즉 성분이 남는다. 3번 다이오드는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것이다. 4번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FET 등이 있다. 정답은 1번. 해설, 정답인 1번 저항률이 10-4옴 잼 기하를 말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반도체의 특징 중 하나가 저저항성이라는 점에서 이 값은 사실 금속이나 전도체와 관련된 개념으로 반도체의 저항률은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2번은 P형 반도체가 전공을 많이 가지므로 양전하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은 다이오드의 기본 구조인 PN 접합을 간단하게 표현했으며 4번은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들을 명확히 나열했습니다. 따라서 1번만이 반도체에 대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문제 44번. 직류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 아닌 것은? 1번 계자, 2번 필터, 3번 정류자, 4번 전기자. 정답은 2번. 직류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은 계자, 정류자, 그리고 전기자입니다. 필터는 직류기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품이 아니므로 2번 필터가 올바른 답입니다. 계자는 교류를 공급받아 회전하며 교류의 극성을 바꾸고 정류자는 이 교류 전압을 일방향으로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는 직류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필터 외의 모든 옵션이 직류기 작동에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문제 45번. 삼상교류의 결선에서 상전압과 선간접압의 크기 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1번 상전압 선간전압, 2번 상전압 선간전압, 3번 상전압 선간전압, 4번 상전압 작거나 같다 선간전압. 정답은 3번. 삼상교류에서 결선 구조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동일한 크기를 가지므로 정답은 상전압 선간전압입니다. 이는 각 위상 간의 전압이 바로 선간전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인 상전압 선간전압, 상전압 선간전압, 상전압 작거나 같다 선간전압은 모두 맞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결선에서는 각 위상 간의 직접적인 전압이 선간전압으로 바로 나타나므로 두 값이 같아집니다. 문제 46번. 구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치수 보조 기호는? 1번 소, 2번 R, 3번 O, 4번 SR. 정답은 4번. 정답은 데사어이 맞습니다. 구의 반지름을 나타낼 때 공학적 도면이나 기술 문서에서는 주로 SR이라는 보조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는 스피어 레디오스의 약자로 구의 반지름을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함입니다. 소 또는 오는 일반적으로 원의 지름이나 반지름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여기서는 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온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기호로 구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답은 4번 SR입니다. 문제 47번. 판금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면으로 입체의 표면을 한 평면 위에 펼쳐서 그리는 도면은? 1번 회전 평면도, 2번 전개도, 3번 보조 투상도, 4번 사투상도.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전개도입니다. 판금 제품을 만들려면
입체 형태의 물건을 평평한 판금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물체의 표면을 한 평면 위에 펼쳐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전개도입니다. 전개도를 사용하면 실제로 판금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길이와 모양 등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 중에서는 회전평면도는 입체 도형의 한 면을 평면으로 펼친 그림이며 보조투상도나 사투상도는 물체를 여러 각도에서 볼 때의 그림이나 입체감 있는 표현 방법입니다. 따라서 판금 제품 제작에 필요한 표면을 평평하게 펴서 그리는 도면은 전개도가 맞습니다. 문 제48번 A, B로 척도를 표시할 때 A, B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면에서의 길이, 대상물의 실제 길이. 2번 도면에서의 치수값, 대상물의 실제 길이. 3번 대상물의 실제 길이, 도면에서의 길이. 4번 대상물의 크기, 도면의 크기.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도면에서의 길이, 대상물의 실제 길이입니다. 이 표현은 스케일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도면에서는 작은 크기로 실제 큰 물체를 그려야 하므로 도면 상의 길이와 실제 물체의 길이 사이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2번과 3번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 틀립니다. 2번은 실제 길이를 도면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3번은 도면 상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관계를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4번은 물체의 크기와 도면의 크기를 비교하려는 것으로 스케일링에 대한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스케일링은 주로 길이나 거리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므로 크기라는 표현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문 제49번 설명용 도면으로 사용되는 캐비닛도를 그릴 때 사용하는 투상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투상 2번 등각투상 3번 사투상 4번 투시투상 정답은 3번. 캐비닛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투상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투상은 앞쪽과 윗부분을 평행하게 그려서 캐비닛의 구조와 크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투상은 전면만을 평평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입체감이 부족하고 등각투상은 모든 방향을 동일한 비율로 나타내므로 실제 크기와 맞지 않아 캐비닛의 세부 구조를 정확히 그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투시투상은 지면과 수평선 사이 각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지만 캐비닛 도면에서는 일관된 크기와 비율을 유지해야 하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51번 일반 구조용 아변강제의 KS 기호는? 1번 SPCG 2번 SPHC 3번 SS400 4번 STS304 정답은 3번. 정답은 SS400입니다. 일반 구조용 아변강제의 KS 기호인 SS400은 건물이나 다리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 강철 종류를 지칭합니다. SPCG와 SPHC는 각각 특수 용도에 맞춰 제작된 강제로 일반 구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STS304는 스테인리스강의 기호로 부식에 강한 성질이 있어 건축 구조물보다는 식품 처리 장비나 화장실 문 같은 곳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SS400이 일반 구조용 아변강제를 나타내는 정확한 기호입니다. 문제 52번 기계제도에서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는 선은? 1번 외형선 2번 피치선 3번 가상선 4번 파단선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파단선입니다. 기계 도면에서 가는 실선으로 표현되는 파단선은 그림의 일부분만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선은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고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상세하게 그리는 데 필요합니다. 1번 외형선, 2번 피치선, 그리고 3번 가상선 모두 다른 종류의 선으로 표현되며 각각 다른 의미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외형선은 두루뭉술한 실선으로 그어지고 피치선과 가상선은 점선 또는 굵게 칠해진 선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파단선만이 가는 실선으로 표현됩니다. 문제 53번. 강도와 기미를 필요로 하는 압력 용기에 쓰이는 리벳은 1번 접시머리 리벳, 2번 둥근 머리 리벳, 3번 납작머리 리벳, 4번 야은 납작머리 리벳.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둥근머리 리벳입니다. 압력용기에서 강도와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둥근머리 리벳은 큰 표면적을 가진 헤드 디자인으로 강한 접착력을 제공하여 안전성을 높입니다. 반면에 접시머리 리벳이나 납작머리 리벳은 그 형태상으로 인해 충분한 기밀성과 강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얇은 납작머리 리벳은 특히 압력용기에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따라서 둥근머리 리벳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문제 54번. 다음 중 가장 큰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1번 안장키, 2번 평키, 3번 묻힘키, 4번 스플라인.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직경을 가진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회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면서 충격이나 마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성능 기계나 장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번 안장키와 2번 평키는 단순한 형태로 회전력의 전달은 좋지만 복잡한 작동 조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3번 묻힘키는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구조라서 마모가 쉽게 발생하고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플라인은 회전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문제 55번. 양끝을 고정한 단면적 2제곱센티미터 긴 사각봉이 온도 -10섭씨도 내서 가열되어 50섭씨도가 되었을 때 재료에 발생하는 열응력은 1번 15.1댐피에, 2번 25.2댐피에, 3번 29.9댐피에, 4번 35.8댐피에. 정답은 1번. 열응력은 재료가 온도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이 문제에서 사각봉의 단면적과 탄성계수, 선팽창계수가 주어졌으며 온도 변화는 -10도에서 50도로 60도 상승했습니다. 열응력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시그마 에트. 이를 대입하면 시그마 12 곱하기 사인 10-6질 섭씨도 곱하기 사인 21 곱하기 사인 13잼피에 곱하기 사인 60 섭씨도 15.12 잼피에.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이 계산 과정에서 사용된 공식이나 상수값 또는 온도 변화를 잘못 적용한 결과로 틀린 것입니다. 문제 56번. 다음 중 V벨트의 단면 형상에서 단면이 가장 큰 벨트는 1번 A, 2번 C, 3번 E, 4번 M. 정답은 3번. V벨트의 단면 형상에서 가장 큰 것은 E형입니다. E형 벨트는 다른 종류보다 두꺼워서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A, C, M형은 각각 더 얇거나 작아서 E형만큼의 강한 힘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은 3번 E입니다. 문제 57번. 체결하려는 부분이 두꺼워서 관통구멍을 뚫을 수 없을 때 사용되는 볼트는 1번 탭볼트, 2번 T홈 볼트, 3번 아이 볼트, 4번 스테이 볼트. 정답은 1번. 탭볼트가 정답입니다. 탭볼트는 두꺼운 부품을 연결할 때 관통구멍을 뚫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볼트입니다. 이 볼트는 한쪽 끝에 플레이트와 함께 제공되며
이를 이용해 부품끼리 고정합니다. 따라서 두꺼운 부분에서도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른 옵션들 중 T-홈 볼트, I-볼트, 스테이 볼트는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되므로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T-홈 볼트는 주로 플레이트나 프레임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고 I-볼트와 스테이 볼트는 특정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는 데 주로 쓰입니다. 문제 58번. 표준 기어의 피치점에서 이 끝까지의 반지름 방향으로 측정한 거리는 1번 입뿌리 높이, 2번 이 끝 높이, 3번 이 끝 원, 4번 이 끝 틈새. 정답은 2번. 표준 기어에서 피치점에서 이 끝까지의 거리는 이 끝 높이라고 정의됩니다. 이 끝 높이는 기어의 치수 중 하나로 이를 통해 기어의 윗부분과 바닥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올바른 답입니다. 1번 집뿌리 높이는 피치점에서 입뿌리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피치점에서 이 끝까지의 거리는 아닙니다. 3번 이 끝 원은 기어의 특정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4번 이 끝 틈새는 기어의 구조와 관련 없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각각 불합리한 선택지로 판단됩니다. 문제 59번. 풀리의 지름 200dm, 회전수 900rpm 빈 평벨트 풀리가 있다. 벨트의 속도는 약 몇 초당 미터인가? 1번 9.42, 2번 10.42, 3번 11.42, 4번 12.42. 정답은 1번. 풀리의 지름이 200mm이고 회전수가 900분당 회전수인 경우 벨트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풀리의 지름을 미터로 변환하면 0.2m가 됩니다. 이 풀리가 1분에 900번 회전하므로 1초 동안의 회전수는 960-15회입니다. 따라서 벨트의 속도는 파이를 이용해 계산하면 파이 곱하기 사인 지름 곱하기 사인 회전수 파이 곱하기 사인 0.2 곱하기 사인 15근사 9.42 초당 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인 9.42m 체스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공식을 잘못 적용하거나 계산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60번. 나사에서 리드, 피치, 나사줄수와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1번 L 메롱, 2번 LEP, 3번 L 땐피, 4번 L 댐.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이 옳은 이유는 나사의 리드가 한 바퀴 회전할 때 나사가 움직이는 거리이고 피치가 나사 한 칸당 직선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내므로 전체 나사 줄수를 고려하면 L은 N과 P의 곱이 됩니다. 따라서 L-P라는 식이 맞습니다. 1번과 2번은 각각 리드가 피치와 같거나 2배로 늘어난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사 줄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4번은 M이라는 변수를 사용해 정확한 관계식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틀립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나사의 리드와 피치, 줄수 간의 관계가 명확히 이해될 것입니다.